자, 이제 저희가 그 글 등록을 했으니까 수정, 글 수정에 해당되는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 수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write.jsp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복사해서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수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 복사하셔가지고 update.jsp를 여시고 거기다가 전체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write 쪽으로 전부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으로 바꿔주세요. C 태그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 수정이라고 써주세요. 타이틀 글 수정으로 써놨고 그 다음 밑에 폼도 글 수정 폼이라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이제 폼 태그도 잘 만들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테이블은 필요 없으니까 테이블에 해당되는 TA, TD, TH 뭐 스타일 되는 건 다 지워주시고요. 스타일 자체를 다 지워도 되겠네요. 지워서 사용하시고 이제 write.jsp에도 가서 지금 이제 테이블 태그가 사라졌으니까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을 지우세요. 지우셔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update.jsp 가셔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글 수정 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글 수정 폼인데 이거 등록 폼이랑 똑같이 되어 있죠.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잘 바뀌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있는데 제목 그 복사 한 개 하셔가지고요. 이제 번호도 같이 넘기게 되니까 번호를 한 개 받아냅니다. 번호에다가 리드 온리 한 개 붙여야 됩니다. 리드 온리 붙여주시고 패턴이나 리퀴어드는 필요 없으시고요. 수정을 안 할 거라서. 그래서 제목을 지우시고요. 제가 이제 번호라고 씁니다. 번호라고 쓰시고 if 태그에 이제 if 태그 타이틀 타이틀 되는 건 넘버로도 바꿔주시고요. 전부 다 ID 넘버, 네임 넘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ID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컨트롤 할 것 아니라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넘기기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div로 되어 있는 밸리데이팅 필요 없죠. 리드 온리로 붙일 거라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거기 밸류 값을 줘서 밸류 줘가지고 밸류 쓰시고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가 세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리드 온이 붙이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쓰시고 밸류만 저희가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타이틀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세팅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은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다가 거기다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컨텐트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도 마찬가지 작성자도 value 이꼬로 쓰신 다음에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writer 작성자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때 라이터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에는 텍스트 사이에다가 쓰시고 엔터나 이런 거 치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 사이에 태그 안에 엔터를 치시도 안 되고 이제 그 전부 다 먹기 때문에 데이터로 그래서 엔터 안 치고 그냥 사이에다가 바로 집어넣고 그 인풋 태그는 이제 value라는 속성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이제 본인 확인용이기 때문에 본인형이는 비밀번호라서 비밀번호 한 개만 필요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만 내비두시고 이제 비밀번호 가로 열고 이제 본인 확인용이라고 이제 써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해서 썼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밀번호 확인은 지웁니다. 지워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밋을 하면 수정 되도록 이제 수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 취소는 cancel back btn이라고 하면 취소가 히스토리 백이 적용이 됩니다. 그 여기 써서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요.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수정폼이고 지금 새로 고침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정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썼는데 그 저쪽에 이제 등록본부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이 write.jsp를 이제 이렇게 고쳐서 사용을 해가지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수정 폼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서 이제 등록 폼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업데이트해서 수정 폼에 해당되는 버튼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잘 쓸 수 있도록 그 원래 있는 것을 지우고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그 수정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이제 바꿔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등록해서 수정으로 바뀌었죠. 취소 버튼을 누르면 히스토리 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도록 디폴트 언더바 저기 쓰셨고요. 그 라이트 쪽에 해당되는 거 등록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그 등록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예 제가 write.jsp를 바꿔버렸죠. update.jsp를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컨트롤 G 눌러가지고 이제 원래 밸류 값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원래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컨트롤 G 여러 번 눌러서 이제 원래 write.jsp에 돌아올 때까지 이제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write.jsp를 건들면 안 되고 update.jsp를 건드려야 되는데 write.jsp를 잘못 건드렸네요. 건드려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예, 리스트에서 등록으로 갔다가 취소를 누르면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히스토리 백이 먹어가지고 리스트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수정해 가서 취소를 누르면 다시 글보기로 돌아옵니다. 이거 히스토리 백이 먹은 거고요. 그 디폴트 언더바 declare.jsp에다가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 cancel back btn이라고만 클래스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뒤로 돌아오기가 되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백 한 개 보셨고요. 삭제를 누르면 저희가 모달창 열어가지고 모달창에 이렇게 열려서 이제 비밀번호 입력받는 이런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샵이 한 개 붙어 있는데 샵은 이제 동작이 되지 않도록 이제 모달창만 열리도록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달이 지금 중간에 위에 밑에 중간점 보시면 모달 있죠. 모달을 클릭하시고요. 그 모달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모달이 이제 열리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그 이렇게 짤 수 있는 뭐 센터럴 모달 가운데에 있는 모달을 만들 수 있는 게 푸드스랩 4에 생겼어요. 그래서 센터럴 모달 그러니까 화면의 맨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치면서 보시면 그 오픈 모달 하시면 이렇게 좌우로만 센터가 아니라 위아래도 이제 센터에 맞출 수 있는 게 한 개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이제 그 이쁘장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스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쓸 건데 거기에 이제 모달이라는 것을 그 오픈 모달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기 소스가 지금 버튼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토글은 모달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겟이 그 아이디 쓴 겁니다. 그 버튼에 해당되는 걸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하는 요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view.jsp죠. view.jsp에 가셔서 삭제 버튼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이제 플러스 열으셔가지고 이제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돼요. 눌러서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줄을 이렇게 하시고요.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오픈 모달하는 것을 써놨고요. 오픈 모달 대신에 삭제 버튼을 만드시면 되고요. 오픈 모달 써져 있는 거를 삭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삭제 버튼이 한 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프라이머리인데 저희가 프라이머리로 하지 않았죠. 지금 이제 danger 삭제니까 danger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달 토글이니까 모달을 열고 닫고 할 때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토글에서 샵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 붙인 거랑 똑같은 모달을 쓰게 됐고 저희는 델리트 모달로 고쳐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델리트 모달을 이제 열게 하자 닫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바디 밑으로 저희가 이제 모달 창을 하게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푸드스랩 W3 스크롤스 가셔가지고 그 모달이라는 소스를 저희가 별표 모달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div 슬래시 div 그 저까지 슬래시 바디 슬래시 div 바로 위에까지 복사하시면 그게 모달이 되는 거예요. 네, 모달. 그 맨 마지막에 슬래시 div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하신 후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붙여넣기. 밖으로 빠져나가면 바디 빠져나가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 사이트 메시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달인데 아이디를 고쳐야 됩니다. 그 마이 모달이 아니라 델리트 모달로 바꿨으니까 델리트 모달이라고 써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타이틀, 그 모달 헤더 부분에 이제 모달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뭔가를 써주셔야 되고, 모달은 그 모달 헤더, 바디, 푸터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달 컨텐트, 그 다음 모달 헤더, 그 다음 보디 바디라고 써 있고요. 클릭해서 div를 보시면 div가 회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페어로 되어 있는 거를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서 끝난다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소스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짝으로 안 맞으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가면서 짜셔야 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모달 헤더, 바디, 푸터를 전부 다 감싸게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비밀번호, 넘버와 비밀번호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폼 태그로 저희 세 개를 둘러싸도록 코딩을 작성하셔야 돼요. 둘러싸도록. 물론 이제 모달 컨텐트를 둘러싸셔도 되고요. 예, 된데 이제 헤더, 바디, 푸터 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폼 태그로 이제 버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서 모달 컨텐트를 전부 다 둘러싸도록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새로 고치면서 얘가 모달이 열리는지 삭제를 눌러보시면 저렇게 모달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폼 태그 만드시고 넘버와 비밀번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모달이 잘 적용이 됐나요? 모달 잘 적용이 됐고, 이 모달 안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X 표시도 이제 잘 되고 있고요. 닫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모달 타이틀, 바디, 푸터 이외를 둘러싸게 하시고 모달 컨텐트를 둘러싸게 만드셔야 됩니다. 폼 태그가. 그래서 이제 거기 모달 컨텐트 위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달 헤더, 바디, 푸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폼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이제 모달 컨텐트니까 모달 컨텐트를 이제 둘러싸게 만들면 됩니다. 그 모달 푸터 바로 밑으로 이렇게 여기 저쪽 그 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슬래시 폼에서 원래 이제 태그는 태그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달 컨텐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탭키를 눌러서 좀 들여쓰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모달 그 폼 태그 모달 컨텐트의 끝이다. 이렇게 end of 모달 컨텐트 하시면 이제 모달 컨텐트 끝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div도 이제 탭키를 눌러서 폼 태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iv 안에 막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뭔 div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주석 처리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 안에 액션에다가는 delete.to로 보내라. 메소드 방식은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시고요. 포스트이고요. 됐죠?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으로 인풋 태그로 이제 해서 히든으로 넘기겠습니다. 타입 이꼬르 히든으로 작성을 하시고 글번호를 넘기셔야 되죠. 글번호. 그래서 히든으로 쓰시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는데 글번호가 넘어가야 돼요. 네임 이꼬르 넘버 쓰시고 밸류 쓰시는데 밸류 이꼬르 지금 view.jsp니까 달러 view.number 쓰시면 글번호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글번호 세팅해서 히든으로 넘기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이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서요. 저희가 이제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델 컨텐츠는 조금 더 집어넣어서 폼 태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제목도 이제 쓰시고 여기에 그 폼 태그 안쪽으로 모달 컨텐츠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달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모달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 모달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릭하면 닫힌다 이런 얘기예요. 모달이 닫혀서 클로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취소라고 취소 버튼으로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달이 닫힙니다. 버튼 태그 한 개 더 만드시고요. 이제 삭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버튼 태그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삭제하러 가는 거예요. 삭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삭제 버튼을 쓰시고 얘도 버튼입니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버튼으로 쓰시면 얘가 버튼 모양에는 이제 그 브라우저에 있는 거니까 쓰시고 이제 헤딩 고치겠습니다. 헤딩 지금 이제 본인 확인용 이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삭제를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썼는데 네, 썼습니다.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이제 인풋 태그 비밀번호 입력하는 인풋 태그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풋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인풋 태그 만들어 주시고 그 타입은 클래스 이꼬르 버튼이니까 btn
btn 쓰시는데 이제 if 태그인데 폼 컨트롤이라고 클래스를 쓰시고 예, 폼 컨트롤이라고 쓰면 디자인 생기죠. 그 다음에 btn 아니고 버튼 아닙니다. 참 name 이꼬르 pw고요. 넘어가는 데이터. 그 다음에 required 꼭 필요하다 라고 써주시고 뭐 패턴도 만들어 주시면 되죠. 패턴은 이제 꺽쇠 표시 달러 사이에 점 써주시고요. 그 모든 글자를 대표하는 게 점입니다. 중간에 3, 20바이트 잡아놨기 때문에 요 사이에 글자를 써야 합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폼 코드라는 디자인이 생기는 거니까 폼 코드로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write.jsp 중에서 요거 그 메시지 쓰는 거 클래스 이퀄 was invalid 이걸 적용하면 참 깔끔하게 그 텍스트 안내 문자를 보여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폼 태그에다가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더 집어넣어서 저렇게 was invalidated 라고 이제 저렇게 이런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 그 피드백 빌보로니까 이제 피드백 인밸리드 밸리드 피드백 그 다음에 인밸리드 피드백 복사하셔서 패스워드에 대한 거 복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view.jsp 가셔가지고 이제 인풋 태그 바로 밑으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풋 태그 바로 밑으로 이제 입력 여기 있죠. 그래서 거기 바로 밑으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데이터다. 비밀번호 필수 입력이고 3자 이상 2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하셔야죠. 하시고 예, 이제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를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쓰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3자 이내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막 하시면 이제 지금 현재 녹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녹색이 돼서 지금 패턴이 required가 틀렸습니다. required 지금 required라고 쓴 게 스페링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required 스페링이 틀려가지고요. 예, 적용이 안 돼서 청록색으로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required를 제대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해서 예, 삭제 버튼을 누르면 맨 처음 빨간색 나왔죠? 빨간색 나오시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청록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쓰셔야 됩니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모델 창이 한 개 열리고요. 열려서 사용할 때 샵 지우고 이제 엔터 쳐서 이제 얘네들이 잘 되는지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예, 샵 안 붙은 거 보이시죠?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하는데 텍스트가 보이네요. 보이니까 타입이 인풋 타입을 지정해야 되는데 인풋 타입 인풋에 해당되는 타입이 현재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타입을 지정 한 개 더 넣어줘야 되나요? 타입 패스워드라고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입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저장하세요. 타입 텍스트 말고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라고 저장하고 이제 저장하고 새로 고침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써봅니다. 이제 안 보이죠? 예, 삭제 버튼도 취소 버튼이랑 다르죠. 그래서 취소를 누르면 이제 되는데 삭제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요 남아있는 데이터 지워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워서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다시 입력하는데 패스워드가 있으면 다시 지워가지고 써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워야 돼서 쿼리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삭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이제 그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삭제 버튼도 버튼이고 세컨더리 이렇게 처리를 해서 CSS가 먹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예, 지금 세컨더리는 회색이니까 데인저로 좀 이렇게 써가지고 예, 삭제는 좀 위험해 아시죠? 데인저 쓰시고 예, 써주시고 이제 그쪽에 뭐 클래스 btn 쓰시고 예, 데인저 맞아요. 써서 사용했고요. 네. 샵 해가지고 델리트 모달을 이제 보이게 해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써진 거라서요. 그 다음에 여기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델리트 btn 뭐 이렇게 해서 델리트 btn 삭제를 누르면 그 데이터를 지워야 돼요. 데이터를 지우고 모달 창을 보여주자. 그래서 델리트 btn이라고 아이디를 줬고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쓰는데 거기에 그 입력할 때에 입력하는 라는
저희가 패스워드 아이디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패스워드를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좀 찾기가 편하니까 저희가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이꼬르, 그래야 달러 중간에 샵 써가지고 금방 찾죠. 그래서 아이디 이꼬르 지금 PW다 이렇게 써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비밀번호 다른 데 쓸 게 없으면 충돌이 아니라도록 로그인 낼 때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르게 써야 되는 거죠. 아이디는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써주시고요. 예, 됐으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얘가 클릭했을 때 델리트 btn을 누른다면 복사하셔가지고요. 스크립트를 한 개 만듭니다. 알럿은 이제 메시지 알럿을 쓰지 않을 거라서 저희가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모델창으로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달러 가로 열고 쓰셔야 펑션이라고 써주셔야 이제 로딩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로딩된 상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샵 쓰시고 델리트 btn을 누른다면 지금 모달창에 있는 데이터를 지워라. 지운다는 것은 그냥 쌍따옴표 눌러서 쓴 것을 집어넣은 거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게 된다면 펑션 가로 열고 그래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시킬 때 데이터를 지워주세요. 그 데이터인데 PW 아이디가 PW입니다. 쌍따옴표 찍고 샵 PW 이렇게 써서 아이디가 PW인 데이터를 지워라. .val 인풋 태그니까 val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2번 찍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로 세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팅하시면 여기 지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워가지고 사용해서 써주시면, 지우고 나서 이제 모달창을 여는 거죠. 모달창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요거를 데이터를 삭제한다 라고 썼는데 실제적으로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없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모달창의 비밀번호 입력란에 값을 지우는 거죠. 지운다 이렇게 지워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이제 입력을 해본 다음에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입력하고 취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다시 눌러요. 눌렀을 때 데이터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됩니다. 잘 됐네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비밀번호 넘기시면 이제 델리트.2로 가서 비밀번호와 넘버와 비밀번호가 넘겨서 이제 삭제가 제대로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삭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면 깔끔하고 이쁘게 저희가 삭제하던 내용을 만들 수 있으십니다. 예, danger 부분이 DENGR로 쌓인데 danger가 DAN이죠. DAN. 이렇게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게 danger가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DAN입니다. DAN으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이제 색상도 잘 이제 지정이 돼서 삭제가 되는 이제 이미지로 잘 될 수 있도록, 새로 고침을 하면 삭제 됐죠. 이렇게 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 버튼이 이제 빨간색으로 잘 보이는 걸로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비밀번호 잘 되고요. 취소 누르면 비밀번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또 사라졌죠? 네, 잘 됐습니다.